제가 한 분을 100명을 보고 1000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발제를 맡게 된 박금태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정말 목이 너무 많이 약을 먹었어요. 지금도 다 낫지 않아요? 다 낫진 않은데 약을 먹고 했는데 저희 딸한테 이제 제가 PPT는 잘 못해서 어젯밤에 내리고 딸이 너무 일이 많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한 번에 작업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냐면 대표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 학원을 이제 책을 한 번 보잖아요. 제가 문제 우리 박사님이 힘드실 텐데 제가 약간 그 학원의 책을 가지고 5권 정도 책을 봐요. 근데 다른 못 보는데 발췌를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제가 홍대를 좀 자주 가요. 요즘에 노는 게 이제 홍대 클럽을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쁜 뭘 흐린다고 일단 클럽 가면 몸이 저리 됐구나. 아니 제가 요즘에 애들하고 일기에 저라도 안 보면 이러고 무용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애들한테 제가 온갖 재력을 다 부려요.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제가 듣기를 잘 못해요. 제가 듣기 시대에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서 텍스트로 공부한 사람이라 이게 인쇄가 된 게 눈에 들어야지 제가 편안해서 저는 책을 보는 게 편안해요. 그래서 듣고 누가 이게 들어주면은 기억을 못해서 저는 그 공부를 잘 못해요. 듣는 공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제가 직접 이렇게 골라서 관련된 도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양은 방대하지만 가져오는 걸 조금씩 가져오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PPT도 제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다 심리 부분이라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게 한국 사람 썼으면은 한국 코미디언 나왔을 텐데 미국인이라 다 미국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막 골피 누구죠? 오피 골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영화에 나왔죠? 그렇죠. 막 나온 영화고 한 사람은 박물관에 살아있다. 막 여기 지구로 나온 남자분이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찾아봐야 좀 제가 마음 편해요. 이름도 하나 다 찾아보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저는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좀 이렇게 부탁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설득 못하면은 남한테 전달하는 것도 진짜 원리는 깽가리가 될까봐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심 본심도 찾았는데 별 차이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게 유머와 전치. 아까 우리 은행 지정자님이 사랑에 있잖아요. 아까 부인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잖아. 사랑해 보냈는데 남편이 받은 거는 사망이에요. 이게 사랑, 미움 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머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머는 이 표현이 전 참 좋았어요. 본심을 가리는 마음의 보호자예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유머는 이제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사람들 웃게 만들어야지. 이거고 이제 전치라는 거 아시죠? 대상을 바꾸거나 치아, 전이 이게 이제 행복도 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함도 전이 되고 전이는 이제 전해져는 거죠. 그래서 막 암이 걸렸으면 다른 뭐 간에 암이 있는데 전이가 됐다는 거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건 확장 속도가 늦어요. 근데 부정의 속도는 굉장히 특히 남의 뒷담화 엄청 좋아하죠. 왜 서울에 있을 아니 근데 제가 그 상식을 깨고 남자가 너무 심한 케이스를 제가 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책은 이렇지만은 제가 현실에서 조금 접한 실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머는 보시면은 아무래도 유머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제가 실은 어저께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봤어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노무현입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다큐식인데 제가 특별 시민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별을 좀 많이 더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괜찮은 사람 만들려면은 여 주변에 나를 괜찮게 말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영화, 그 형식으로. 노무현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명계남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자쓴 사람. 보고무 작곡 했던 사람 같이 생각했잖아요.
유시민도 나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많이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영화 보면서 칭찬은 남이 하게 하는 거. 내가 나 칭찬하면 웃기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신업으로도 우리 대표님이 신업으로 좋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대표는 되지만 여기 진짜 오신 분들이 좋아 그러면 그게 진짜 날개를 달는 거지. 이게 진짜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이게 오신 분들이 거기 왔더니 참 좋았어. 이게 이제 정말 신화부가 기억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특별시민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걸 같이 보니까 참 따뜻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문장 자체가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신화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신화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음악을 좀 많이 봐요. 제가 왜냐하면 음악도 많이 관심 있고 이미지, 영상 이런 종합적인 거 푸드아트에서 제가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색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유심히 보기도 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시민하고 농민들은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작가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감독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다 보시면 너무나 시적절하게 이 영화가 참 급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추천하고 싶은 영화. 오랜만에 괜찮은 영화 하고요. 거기서 이제 유머 이런 요소들이 나와요. 노무현이다 영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직설적인 부분도 나와요. 유시민 씨가 그 노무현 씨한테 콤플렉스가 있어요. 대표님 어떤 건지 아시죠? 가방 학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만은 인간 노무현을 무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용하지 못하고 많이 혼내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이 있으면은 좀 받아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씨가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이 콤플렉스 있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나도 당신보다 더 잘났으면 잘났다. 좋은 데 나오고 글도 잘 쓰고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그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나 내 컴플렉스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용의 비밀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쵸. 저는 이제 신체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비하는 걸 아주 싫어요.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키 작은 애한테 야 너는 앉은 키나 선 키나 간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공무원이었거든요. 남자애가. 다른 친구한테 그랬는데 제가 야 노력해서 안 되는 거 너 말하지 마. 야, 걔가 키 작고 싶어 작았냐? 노력해서 되는 거는 네가 말하면 노력해서 고치지만 키 작은 걸 네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 네가 왜 얘기해? 그 뒤로부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저를 의식하고 제가 좀 그런 거는 신체 가지고 비하는 거 되게 못하게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난 친구한테 해준 말이 그 말뿐이니? 그렇잖아요. 반가움이 왔는데 첫 마디가 찬물 싹 깨얹은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 굉장히 조금 저는 공동체에서는 조심하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좀 참질 않아요. 계속 미움을 받아요. 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제가 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을 읽으면 다 알겠지만 이것도 다 임상 사례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보니까 사회복지사면서 임상을 같이 했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좀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임상을 가지고 실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머의 장점을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갑옷 역할을 하죠. 전쟁에 나가면은 상대가 이렇게 화살을 쏜다거나 그럴 때 어때요? 갑옷을 입어서 나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패와 갑옷과 삽이 다 필요하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모든 비난의 말들을 내가 다 받으면 나 죽어요. 그럴 때는 갑옷을 딱 입고 튕겨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옷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제 불편한 감정, 불안감, 고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좀 똑똑하고 그대로 발달 장치가 유머라고 해요. 그래서 유머는 여기서 약간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유머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자신 진정을 표현 갖고 원하는 것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 헷갈려. 내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지금 슬픈데 막 웃고 있어. 내가 진짜 감정이 뭔지를 속는 거야. 가짜 감정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유머의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개그맨들이 결혼을 잘해요. 미인을 얻거나 또 스포츠 하시는 남자들이 미인을 얻더라고. 또 개그맨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그 코너가 재미가 없으면 또 이제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개그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실제로 살면 진짜 재밌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개그맨하고 살면 정말 재밌을지. 그렇진 않을까. 직업이 되면은, 직업이 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브레르가 약혼녀 베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브레르가 굉장히 약혼녀가 슬픈데도 계속 그 유머를 통해서 피해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내려놓고 순간에 충실해라. 자신이 마음을 쓰는 모든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엄마랑 관계를 맺기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이 이제 바비라는 여성이 나오죠. 빨강머리 바비는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48세 싱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20대 후반에 MBA를 나오고 굉장히 성공한 여성인데, 싱글로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여성은 대학에 더 전부인 거예요. 다른 이제 여성들은 48세면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가정이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부잖아요. 이 대학은 이 사람한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요청을 받은 게 거기 대학의 이사진들, CEO들이 이제 강의원을 조기 강의를 했는데, 넌지시 이사야 한 사람이 탈퇴하면 당신이 이제 대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이제 좀 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듣기를 너는 정치 상황이 그 사람하고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바비라는 여성이 굉장히 그때 가시돋친 인물이에요. 상대방을 다 마음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무현이다 보면은 그때 이제 박사님 오시는 보면은 경선을 하잖아요. 이인재 씨가 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해요. 그 경선에서 1등을 할 거라고요. 네, 그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인재 씨가 100% 충청도에서 몰표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경선에 바람이 쭉 오르면서 전라도 얘기하면은 제가 좀 울컥하는데요. 진짜 거기 노무현 캠프에 유일하게 전라도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실제로 제가 1980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실제 개원령이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휴교령이 내렸어요. 제가 전라도 영광 영산중학교를 나왔는데 14회 졸업생인데요. 지금 국어선생님도 못 있어요. 그분이 박영진 국어선생님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강주 사태라고 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체육복이 빨간 이런 이렇게 시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그 체육복에 초록색 바지였는데, 저희 엄마가 그 휴교령을 내린 당시에 무슨 쌀을 심부름 시키는데 읍내에다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류장에 있는데 어떤 소문이 돌냐면, 여기 광주 현장에서는 여자의 막 가슴을 도려내고 막 흉흉한 이런 것들 막 들려오는데, 제가 얼마나 겁이 나지. 정말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14살이잖아요. 14살인데 광주 이제 그때는 이제 사태였거든요. 그러고 감이 막 죽는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지. 이 광주 피 흘리는 그 진짜 전시보다 더한 사람의 나를 이렇게 쌀 심부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휴교령이 내리니까 이틀이나 하고, 제가 맏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3남 2녀 중에 우리 오빠가 있고 저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는 장손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한 집은 아니고 이제 박씨 집성촌이다 보니까 한 20분 거리에 있는데 이제 데려가시는, 오빠는 장손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시나 데려가고, 실제로 제가 맞이가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를 다 시킨 거야. 살림 미천이라고 온갖 힘든 일을. 그러니까 제가 바닷가니까 바다 일해야 되지, 농사 일해야 되지, 동생 색 돌봐야 되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기회는 때가 우리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하고 나한테 푼 거야. 우리 아빠가 저를 너무 예뻐거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저를 너무 예뻐해서 그런지 이게 투영이 좀 되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게 못 잊겠는 거예요. 강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진 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임종진 작가라고 그러면 되게 1인 NGO도 하고 한글의 신문 기자를 10년 있다가
전국 기자를 나가면서 이제 NGO 활동하시고 사진을 하시는데 이분이 목요일마다 어디 가시냐면은 강주 항쟁 때 그 트라우마 현장에서 사진 있죠. 내 동료가 죽어가는 현장을 본 사람을 사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은 회피를 하거나 직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소주병 사들고 가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그 위령제를 진행해 하고 그 사건 현장을 직면하게 해서 그걸 치료하는 사진 치료 기법이었어요. 강주 항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근데 어제도 이제 노무현이를 보면은 노무현 씨가 그 기자에게, 그 안기부 기자에게 그 강주 항쟁에 관한 기사랑 책이랑 비디오 테이프를 주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상을, 저도 그런 너무 리얼한 건 못 봤지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외신 기자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그래서 이제 광주는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도시기도 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전라도냐면은 제가 전라도에 사는데 저희 남편이 충청도거든요. 북한에 전라도에 뭘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럼 경기도 사람은 다 좋으냐 내가 물어봤지.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사람은 100% 100살이면 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라도 사람이 모든 생이 다 잘못된 애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왜 나쁘냐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조금 직장이 좋아요. 구경객 좀 다니는데 간부가 다 전라도 사람이면 알아. 전라도 사람이 뭔가 이루지 않느냐. 그럼 간부가 전라도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간부가 충청도로 안 좋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약간 악바리 기질이 있어요. 전라도. 저도 약간 해양 기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보다 다르게 되게 악바리예요. 정말로. 근데 웃으니까 여러분이 잘 속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알아, 아빠. 알아요? 이게 저는 약간 이게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진짜로 가면을 써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면을 쓴 게 뭐냐면은 제 시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태교조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이사 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인천에서 살 때 아파트 분야에 총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장하신 분이 저를 이제 총무를 쓰기 만만했던 거예요. 총무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만만해 보였나 봐. 돈은 잡고 있지만 얘를 잘하면은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겠다. 근데 저는 공금에 대해서는 또 이제 철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판을 뒤집고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하면서 깨끗하게 이제 그걸 지켜오는 경험이 있는데 속은 거죠, 저한테. 제가 되게 순할 거고 고분고분에 말하면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각오를 하고 상반기 때 그냥 그만두든지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투사처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유머보다는 약간 제가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좀 멀리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일단 전치하고 전치는 뭐냐면은 놀랍거나 굴욕적이나 불쾌한 기분과 충동을 좀 더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물을 돌리는 거죠.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간부가 상사한테 이제 깨졌어요, 한마디로. 근데 어때?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상사한테는 덤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리면 BMW도 못 타고 저택에서 못 사는데. 근데 그날따라 공교래, 머피의 법칙인지 그날따라 부인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남편이 오기만 기다려서 속상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혼자 가가지고 와인을 쫙 마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너 혼자 와인 마셔 그래가지고 15살 아들방을 지나는데 그날 우리 박경란 선생님 생각나네요. 아들방이 눈에 거슬린 거야. 안 치운 게 막. 평상시에 괜찮았잖아요. 그날따라 거슬린 다 안 치워. 게다가 너 산책 안 시키면 걔랑 뭐 나가서 놀 줄 알아. 이게 누구자 스팟이잖아요. 갑자기 혼나 너 내일 뭐 어디 뭐 약속도 못 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이 15 아들이 스팟을 지지고 가가지고 애매한 이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 강아지는 그래서 강아지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애완견 잘 못 키워요. 아니 제가 고양이를 한번 죽은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생선 내장은 너무너무 잘 만지는데 이 물컹물컹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못 만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300원 주고 햄스터를 뽑아왔는데 제가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개 시키면 안 되거든요. 못 만지니까 막 샤워기로 막 딱딱 해가지고 막 목욕벌을 시키고 근데 1년을 살았어요. 막 탈출하면 제가 못 만지고 우리 딸이 막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막 제가 이렇게 물컹물컹 이 동물 이런 거를 아기 이런 거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동물 이런 물건 못 만지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제가 이제 학습지 교수할 때 당황한 게 뭐냐면 강아지 있는 집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제. 근데 이제 할 때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여기 이제 아이 이제 안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 책상에 올라가지고요.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 거예요. 막 곁에 비가 하고 너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너무 부모님이 사랑스러웠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르는구나. 그리고 한 애는 현관에서 엄마 올 시간이 멀었는데 거기서 계속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심과 그러면서 강아지는 맞아도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그 주인에게 복종한 충성이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가 아직 희생을 당하죠. 건강할 때는 하다가 또 이제 아프면 버려지고 유기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그레이스도 만만한 동생에게 화를 내죠. 우리 친구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가족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주지만 또 위로도 많이 주는 게 가족이라 가족은 애증의 관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벗어났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가족을 안 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적절한 절친한 타인처럼 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가가면 뜨거우니까 너무 멀어지면 차가우니까 데이지 않을 정도의 타인처럼 되면 너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좀 그 거리 유지가 온도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 여기도 이제 그레이스도 친구한테 따돌리는 기분을 동생에게 막 화를 냈잖아요. 친구도 도와줘서 자기 당연히 초대받을 거라 드레스 뭐 은색 입을까 금색 입을까 이랬더니 아 너는 아니야 이럴 때 어머 나는 도와주고 이게 뭐지 이럴 때 동생한테 간 것도 있고 이제 클로이라는 친구는 남자친구를 이제 하프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책 읽으셨죠 다? 제가 얘기 안 해줘도 아시나요?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 돼.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제 클로에가 되게 능력 있는 여성인데 릭이라는 교수에게 이제 공동 저자로 갈 수 있고 이제 의사가 되는 쪽인데 이게 어릴 때 너무 독립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유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도 앓고 있어. 그래서 부모 신경 쓰지 않게 너무 조숙하고 너무나 괜찮은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말을 못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기한 내에 레포트 제출 못해요. 근데 아파서 못 낸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면서 교수한테 떼지고 나오는데 또 자기 같이 사는 이제 남편이 다른 예쁜 여학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가지고 화를 내. 언제 나 잡냐 이러면서 그 화를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일어나요. 나한테 좀 약한 자에게 많이 하프를 하잖아요. 그렇지? 혹시 부모님들은 남편하고 싸우면 자녀한테 하프를 안 하나요? 한 번 더 해보시죠. 선생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길에서 왜 하냐? 그건 아니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 요새 부모들은 거의 대표님 제가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거의 다 끝나. 10분? 10분 안 했는데 토론해야 돼. 토론해야 된다니까. 제가 박사님 오셔가지고 박사님 네. 많이 들어요. 못 관계 때문에. 그리고 박사님 전치에 대해서 유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벗어나면은 위협적으로 느끼게 해서 언쟁을 피한다면은 다시 이제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분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정신 분열도 저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소를 안 하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얘가 위장을 하고. 근데 나만 몰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감정의 배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려. 그러면 다른 형태로 얘가 번영을 해서 나와요. 살려. 그래서 몸도 아프잖아요. 신호를 작은 신호를 줄 때 주인이 안 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내경색을 일으킨다든지 그때는 이제 대들을 게 없는 거예요. 작은 신호를 배울 때 빨리 가서 고쳐야 돼요. 제가 나의 몸 사용 설명도 보니까 몸을 이제 집으로 비교한 거예요. 눈은 집에 있는 창문, 폐는 환기구 이런 식으로. 심장은 뭐 수도꼭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잡동산이라고 그랬더라고. 불필요한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잡동산이 이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몸도 이렇게 항상 돌봐야 됩니다. 집도 이제 고장나면 고쳐 쓰듯이 몸도.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내 모든 감정을 다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를 너무 참으면 이게 우울러든지 몸이 아파요. 그쵸? 몸으로 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너무나 정직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록된 게 몸이거든요. 나의 모든 감정, 보고 느낀 거를 이 몸 안에 언니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를 뿐이야. 무시하거나 그냥 놔두거나. 그럼 이게 침전돼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남아. 제가 오늘 박사님 안 오면 많이 하고 싶었는데 박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밀려요. 박사님 오시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추천 교소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하면서 저 이제 사회복지에서 상담 심사고 저는 이제 정신건강을 저는 의사도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6, 7 집단 상담, 가족사회 이렇게 쓰니까 전반적으로 한 6, 7과목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게스탈트라든지 여러 이론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마음 챙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마음 관리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의 네 가지 특성을 즉시성, 즉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뜨지 않아야 됩니다. 즉 관찰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의도적인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을 조작하지 않는. 즉 몸과 마음에 나타난 현상을 조작하거나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네 번째 보호함. 즉 번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거나 보호하는 작용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몸의 반응에 즉시 반응하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찾고 싶은 책을 찾았어요. 합정 알라들에서 요즘에 놀고 있다가 이 책이 그 박운현 씨 아시죠? 책은 도끼다. 거기서 같이 일하는 김민철 카피라이터거든요. 너무 괜찮은 책이어서 제가 이제 라쇼명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여기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영화가 일본 영화더라고요. 1950년대에 개봉된 영화인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등장인물 모두가 다르게 말하는 구성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100%가 진실이 다른 누군가 30%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어떤 분은 다 보는 분이 다르잖아요. 목소리를 유난히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 제스처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의 옷을 본다든지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패션을 하신 분은 저의 의상을 보겠죠. 메이크업 하신 분은 저의 화장을 볼 것이고 또 뭐 성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 목소리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인식과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0% 진실을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30%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뭐 괜찮아서 50년대에 나온 영화지만 현대에도 너무 맞고 심리랑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많잖아요. 왜곡된 게. 나는 100% 진실하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선을 다르게 해주는 책이어가지고 천천히 읽어도 사소 후회하지 않는 책이어서 책이랑 영화 좀 올려주세요. 라쇼명이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아니 본다. 그냥 제목만 올려주세요. 제목만 올려주세요. 책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제가 오늘 좀 개인적으로 할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안 되네요. 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여기 신학원에 오니까 일을 할게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녀로 자랐고 제가 스스로 하는 영이라 지시받는 거 엄청 싫어요. 저는 지시받으면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도 운영을 했고 다양한 그러니까 대표 역할과 총무 역할을 골고루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을 볼 줄 알고 할 줄 알아.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막 지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스승이 제가 알아서 해서 배우죠. 근데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두 번은 내내 하는데 싫은 거예요, 진짜로. 지시형이래요, 지시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싫어하는 영이 가르치려고 드리는 형. 가르치려는 형. 특히 이제 선생님들. 예, 아주 몸에 배어있어요. 그런 게 많고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특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하는 대학원은 교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이 와. 정말 제가 이거는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공동체니까.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한 바디 하면 막 세 바디 한 거죠. 속으로. 네가 그럼 교수하지. 이러죠.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있어, 실제로. 저는 A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는 뭐 완전 지식이겠네 이거 지식이. 예. 대표님 막 이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무시하는 게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시간을 제가 할 말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15분까지 할게요 대표님. 저한테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시간 몇 시라고 저한테 분명히 명시를 안 하셨으니까 바가지에 좀 나가 계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방어기를 쓰거든요. 저도 쓰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웃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순한 줄 알고. 근데 제가 고집도 있고 좀 일을 좀 해요 정말로. 제가 진짜 대학원 다닐 때 학술 준비 세미나 위원장을 했었고 진짜 그래서 저를 굉장히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저를 아니 뒤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어른을 만나는 게 싫어하는 그래서 아이한테 가는 시간. 아이들은 100% 순진하고 제가 가면 저를 이렇게 맞아주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어른들은 제가 좀 위협적이면 막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돌아오는 소문이 제가 막 이상한 사람. 제가 안 왔는데 막 제가 저한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인간의 원형의 제가 뭘까? 가인과 아벨이 생각났어요. 형하고 동생이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똑같이. 그러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왜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제 원형이잖아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탓을 자기한테 들린 게 아니라 항상 상대에게 너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어떤 방어 기제 하나로 보고 아까 전치는 그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담한테 누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였을 때 하나님이 주는 저기 화가 없었다고 화한테 가잖아. 화한테 왜 그랬더니 저 뱀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형 자체가 죄의 습성이 뭐냐면 누군가한테 정가를 시키는 거야. 전의를. 내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쟤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쵸?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어서 상대를 짓밟거나 험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나 아프고 병들고 심리학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심리학이 필요 없는 세상이 정말 건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건강에서 마음 치료가 필요 없는 세상이 진짜 건강한 세상이고 노무현 씨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은 진정한 그 시대, 노무현 씨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온다면은 노무현이 잊혀질 거다. 할 때는 유시민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누군가 그 파도를 첫 번째 파도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 파도가 밀려보고 그 첫 번째 파도는 거기까지 도달한 지점에 못 갈지라도 첫 번째 파도로서 역할을 다한 거니까 충분히 훌륭하다. 우리가 이런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 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박금수 이 정도면 괜찮았어. 잘했어.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이제 체격도 있잖아요. 체격 큰 사람이 솔직히 배짱이 좋아요. 실제로. 예, 정말로.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정말 그래. 간이 크잖아요, 제가. 이게 상체가 큰 사람은 간이 커요. 그래서 담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